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오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게 그 부동산 규제 완화와 그 대출 규제 완화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될 건데요. 네. 먼저 이제 오늘 14일부터 서울과 그리고 과천, 성남, 성남 중에서는 분당하고 수정입니다. 네. 그리고 하남, 광명 이렇게 경기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그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오늘 그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이제 가졌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서울과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과 인접한 4개 경기도 지역을 이제 제외한 나머지 이제 경기도 전역을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과 세종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해제가 됩니다. 앞서서 지난 6월하고 9월 두 차례 걸쳐가지고 세종을 제외한 그 지방 전체를 규제 지역에서 해제를 했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수도권도 이번에 이제 대거 해제를 함에 따라서 규제 지역은 서울과 그리고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이렇게 이제 5군데만 남게 됐습니다. 이 지금 경기도 지역 중에서 이제 서울과 인접한 지역들만 일단 이번에 뭐 계속 규제를 하게 됐는데 집값 수준과 개발 수요가 높고 그리고 이제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대로 일단 규제를 유지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이제 이 규제 지역의 해제 효력은 관보 개제가 완료되는 11월 14일 0시부터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LTV 그리고 DTI 같은 금융 규제가 완화가 되고요. 또 이제 부동산 규제도 일부 이제 해제가 되는데 네. 예를 들면 그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 2년 실거주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사라집니다. 또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이런 청약 규제도 동시에 같이 풀립니다. 지난달에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것하고 지금 이게 중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더 추가가 되는 겁니까? 대출 규제의 경우는 이제 시행을 한 달 앞당겼다 보시면 됩니다. 네. 지난달 27일에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그 LTV 규제 완화하겠다 이제 밝혔었는데요. 이제 당시는 이제 내년 초 그러니까 1월 1일로 제가 예상을 했는데 이걸 한 달 앞당겨서 12월 1일자로 이제 조기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규제 지역 내 원래 이제 주택 가액별로 차등화됐던 무주택자랑 그리고 1주택자의 LTV 규제 50%로 이렇게 일원화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예, 요거를 이제 한 달 앞당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또 그때 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투기 과열 지구 내 시세 15억 이상 그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재개하겠다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시행을 한 달 앞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새로운 내용은 뭐냐면 서민과 실수요자의 경우는 이제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4억 원인데 이걸 6억 원으로 2억 원 늘리겠다. 이게 이제 오늘 새로운 내용입니다. 이 서민과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에서 그 LTV가 20%포인트 더 더해져서 이제 최고 70%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이걸 이제 한도를 4억 원으로 그대로 두게 되면 이게 어떤 경우는 오히려 이 대출이 이제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9억 원 주택을 빌릴 경우에 이제 담보대출로 LTV 50% 하게 되면 4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가 있는데 네. 이걸 한도를 4억 원을 묶어놓다 보면 이제 4억 원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도를 6억으로 확대를 시켜줬고 이렇게 되면 이제 4억 5천만 원을 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도를 확장시켰다. 이게 이제 정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서민 실수요자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투기과열 지구 내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 그리고 이제 무주택 세대주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치에는 지금 다주택자들은 여전히 또 제외되게 됩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요? 예, 이것도 오늘 새로 발표가 됐는데 네. 지금은 내 집을 담보로 새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생활 안정 자금용으로 이제 대출을 빌리게 되면 네. 최고 2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 내 지금 집이 10억이다. 20억이다 이러더라도 이제 2억밖에 못 빌리는데 하지만 이제 내년 초부터는 그 LTV 그리고 DTI에 맞춰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내가 지금 10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내년부터는 그냥 일반 생활 자금용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겠다 이러면 최고 한 5억 원까지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때 소득 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이제 연봉이 충분하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DTI 규제가 적용이 되어서 조금 더 이제 적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연이어서 풀어주는 이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네, 그렇죠. 오늘 추경호 부총리가 이제 회의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과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 일부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에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해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확고히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이와 함께 이제 가계부채도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가계부채가 좀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대출 규제 정상화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좀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말은 또 추가적으로 어떤 또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출과 관련해서 추가로 나온 대책이 또 있습니까? 네, 추가로 이제 나올 만한 대책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LTV만 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LTV가 이제 집을 담보로 이제 빌릴 수 있는 그 대출 규제인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DSR, DTI 이른바 이제 소득에 관련된 그런 규제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LTV를 풀면서도 DTI나 DSR은 안 풀고 있는데 지금 DTI, DSR은 이제 소득 대비 이제 원리금이 일정 부분 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규제입니다. 이 말은 의미가 소득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일단 돈을 빌려서 집을 사라 지금 이런 시그널이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 DTI, DSR을 풀게 되면 그러니까 소득이 조금 적은 사람이라도 이제 돈을 빌려서 집을 사라 이런 이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 생각에 이제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DTI, DSR을 풀더라도 섣불리 사람들이 그렇게 대출을 많이 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내년 초에 이 DTI, DSR이 이제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DTI, DSR 풀게 되면 소득 적은 사람들의 가계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게 이제 정부의 고민입니다. 만약에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라면 정부가 또 써볼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풀 수 있는 건 다 풀겠다 이런 의지가 지금 보이는데 이것 말고 더 풀 게 남아 있습니까? 네, 오늘 이제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다라는 시사는 이제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네. 알다시피 지금 실거래가 시세와의 이제 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거 지금 현실화율을 시키겠다 이러면서 지금 빠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이제 계속 높이게 되면 이제 재산세, 종부세 이런 이제 보유세 이제 부담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동안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일부 초급매 매물입니다만 일부 매물의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금 공시가격보다도 가격이 지금 더 떨어졌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이제 강남의 이제 일부 주택 같은 경우가 집값이 급등했다가 또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공시가격보다 이제 더 낮은 가격으로 일부가 지금 팔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이제 현실화율을 조금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 4일인데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기 관련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그때 제안을 한 게 이 2023년 현실화율을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자. 그러니까 이제 현실화율을 1년 정도 속도를 늦추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이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정도에서 정부가 확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원희룡 장관은 자세한 내용은 11월 달 그러니까 다음 달에 밝히겠다 이렇게 11월 달 이번 달 말이 되겠네요. 이번 달 말에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주택시장에서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대책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공급자인 건설사와 관련돼 있는 대책도 포함됐죠? 네, 정부가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을 하겠다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PF 대출을 할 때 보면 건설업자는 사업비의 30% 가량을 PF로 조달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금을 수분양자로부터 70% 받아서
이 공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최근에 미분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중도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 일부에서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있는데 요 자금만큼 지금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이 궁금한데요.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네.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한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보는 시각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인천 지역보다 지금 최근에 보면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값 낙폭이 큰데요. 이 지역이 지금 빠져 있는 것도 일단 좀 한계가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 몇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낙폭이 컸던 이제 일부 안양이라든가 수원, 화성, 의왕, 인천 이쪽이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니까 좀 급매매 중심의 매물은 소화가 될 가능성은 높아진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금리가 너무 빨리 치솟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대출을 많이 내서 집 사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집값 동향이 어떻길래 정부가 이렇게 다급하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집값 네. 하락세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오늘 그 부동산원이 집계한 11월 1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나왔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2012년 집계 이래 지금 가장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해서 0.38%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이게 2012년 5월 이래 지금 가장 높은 주간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종전 가장 많이 떨어진 게 2012년 6월이었는데요. 지금 지금 데이터만 보면 하락폭이 좀 빠르다 보시면 되고 네. 특히 이제 그 강북권에서 노원구, 도봉구 그리고 강북구 이른바 노도강 지역의 좀 하락폭이 좀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권에서도 보면 송파구의 하락폭이 눈에 띄고요. 인천도 지금 보니까 한 주 만에 0.6% 가격이 하락을 해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도 성남 수정이라든가 중원구 이런 쪽 그리고 동두천, 양주, 파주 다 0.7% 이상 전주 대비 지금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지표상으로는 지금 이제 큰 폭으로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전에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폭락이란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워낙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사실 대책을 또 추가로 내놓지 않아도 될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태도가 좀 바뀐 이유가 그냥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그때 이후에 지금 집값 하락폭 속도가 지금 더 커졌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하반기로 가면서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한 지금 전망들이 조금씩 더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경기 조금 이제 연착륙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정부 내에서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까지 감안을 해서 그냥 아마 건설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경기 특히 내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경제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